낫나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보고. 아직 까맣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한 치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타원에서 한 임플란트, 그리고 그 임플란트 앞에 있는 어금니 사이에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아서 그냥 발치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비난받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쉽게 하는 방법은, 그리고 아주 깔끔한 방법은 치아와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2개를 심는다던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유는 한 번 녹은 뼈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깊은 뼈가 녹은 공간은 계속 미생물이 유입되고 언젠가는 그 임플란트와 치아를 발치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시발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경우는 사실은 쓰는 데까지 쓰자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앞에 있는 치아의 뿌리 끝 원인일 수도 있고, 가능성 높진 않았지만 주변에 양쪽에 잇몸 치료를 진행을 하고 앞에 있는 치아에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예후가 불확실하니 씌우지는 말고, 왜냐면 씌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임시차 상태로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서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앞에 있는 치아의 잇몸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뿌리 끝까지 들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깊었는데 다행히 실링이 다시 회복되어서 최근에 오셔가지고 앞에 치아는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본을 뜨고 가셨고, 임플란트는 좀 더 추적 관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박리담에 대형 치과 같은 경우에는 2개 그냥 뽑고 다시 심겠죠.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치과에서는 두고 보자는 치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같이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뒤에 임플란트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뒤에 임플란트만 다시 발치하고 식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치료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또한 이러한 상황 때문인 거죠. 네,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환자의 케이스는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잇몸이 부었어요. 작년 7월 달에 처음 저희 치과를 내원을 하셨는데, 그때 찍을 때는 보면은 뼈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면 뼈가 막 보이잖아요. 여기 찬 게. 그런데 잇몸이 부었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가 다 녹았어요. 여기도 약간 까만 것 같기도 하고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게 원인인가, 아니면 임플란트 원인인가, 아니면 여기에 잇몸 질환이 있어서 같이 녹은 건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얘까지 영향을 받은 건지 알 방법이 없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어금니에 옆에 금이 같다면 뼈가 쫙 넣는데 보통은 이제 전형적인 엑스레이상은 J-쉐입에 이렇게 녹아요. 근데 이쪽 부분은 사실 별로 안 녹았고, 근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녹을 수 있을까? 하여튼 저는 지금도 의아해요. 뭐가 그랬을까? 아니면 이 임플란트에 크랙이 갔나? 지금 생각하니? 그래서 우선은 여기 마취를 하고, 구강 내 소염술이라고 염증 치료라고 보통 하죠. 임플란트는 여기 나사산이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들어간 데가 있고 나온 데가 있고, 들어간 데 있고 나온 데 들어간 데 있고, 임플란트마다 이 깊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깊은 애들도 있고 얕은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런 데에도 미생물이 침투하면 잘 청소를 못 하겠죠. 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다가 다공성이에요, 임플란트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생물한테는 굉장히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100% 멸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엔도이즈라는 장점, 플라즈마 고열로 여기 확 쏴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도 깨끗하게 돌아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다 멸균을 해주고, 여기도 멸균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원인은 모르겠다. 우선은 여기 앞에 있는 치아를 신경치료를 해보자. 그래도 안 낫는다. 그럼 뽑자. 임플란트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하고 가셨고, 이제 신경치료를 막 합니다. 기구 보이잖아요. 이런 기구들도 근간도 찾고, 근간도 넓히고, 여기 2개, 여기 이렇게 2개 있는 거예요. 근간이. 얼마나 얇겠어요, 근간. 그러니까 근간 치료하기 힘든 거예요. 잘 못하고 탈도 많고. 그럼 수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야 됩니다. 근간치료는 정말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경치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쁘죠? 여러분들은 예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신경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쁘게 잘 됐습니다. 여기도 2개 겹쳐서 보이는데 2개입니다. 2주 만에 신경치료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환자분 낫나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보고. 아직 까맣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3개월 지나서 왔습니다. 엑스레이 봤어요. 어때요? 몰라요. 여전히 까매. 뼈가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뼈가 차고 있든가. 근데 녹은 건지 차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죠.
이 사진은 없지만 얘가 이제 지금 깎은 게 여기를 깎아놨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깎은 겁니다. 치아를. 근데 잇몸도 여기 있겠죠. 잇몸선에 맞춰서 깎았으니까 잇몸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보통 치준항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뼈가 지금 얘는 여기 있다가 뭐 여기서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뼈가 여기 있으면 잇몸은 한 2-3mm 정도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깊이에요. 기구를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뾰족한 건 아니고 약간 끝에 뭉툭한 기구를, 눈금이 달린 기구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여기를 쟀더니 334, 223, 최고가 4예요, 4. 근데 33 정도면 어금니 쪽에서는 뭐 정상으로 봐도 무관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씌우자. 그래서 이번 주에 본을 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고, 임플란트 머리를 한번 제거해서 어떤지 상황을 좀 보려고 다음번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치과의 치료 계획이라는 게, 제가 차로 잘 비교를 하는데 타이어 빵꾸가 딱 났어. 그러면 타이어를 딱 갈면 되잖아요. 라이트가 안 들어온다. 그럼 라이트를 갈면 됩니다. 하지만 엔진이 이상해요. 그러면 엔진을 통째로 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느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가면서 원인을 밝혀내듯이 치과 치료도 한 가지를 단계별로 해가면서 이게 낫겠구나,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데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긴 과정과 여러 가지 모호한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위에 상악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 기다립니다. 뭐 5, 6개월. 근데 와서 이제 파노라마나 CT 체크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엑스레이 상만 갖고서는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뼈가 되어가는 성상들, 예전과 다른 뼈의 밀도를 약간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잇몸에서는 잇몸에 염증 반응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이 치료가 되고 있구나,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그냥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해나가는 것 뿐이죠. 오늘 애매모호한 증상, 질환,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러분들과 저의 치료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